당신이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아니오라고 말한 게 언제였나요? 그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삼켜버린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누군가의 부탁 앞에서, 불합리한 요구 앞에서, 심지어 당신을 아프게 하는 관계 앞에서도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당신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할까요? 왜 타인의 기대와 요구 앞에서 우리 자신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의나 배려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어쩌면 평생 마주하지 않으려 했던 그림자와의 만남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일부,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억압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림자가 되어 무의식 속에 살아간다고. 그리고 그 그림자가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고.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도 어쩌면 그 그림자 때문일지 모릅니다. 거절당할까봐, 미움받을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우리는 자신의 진실을 숨기고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기로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의 어떤 부분이 이미 오래전부터 변화를 갈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거짓된 예스를 말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두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평생 피해왔던 그 어둠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어둠 끝에는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빛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의 화해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실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을 때 당신의 예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35년, 40년, 50년 혹은 그보다 더 긴 세월 동안 당신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딸이 되려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좋은 직장인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당신은 완벽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당신은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할까? 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까? 왜 아침이 오는 게 두려울까? 당신은 우울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갱년기 증상이라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너무 오랫동안 억압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해온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완벽하지 않은 나를, 화가 나는 나를, 거절하고 싶은 나를, 때로는 이기적이고 싶은 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지나가면 당신은 전에 없던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숨쉴 공간이 생겼다는 것을,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 속에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나는 나답게 살 수 없을까? 왜 나는 늘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어둠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라면 우리는 그 어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숨겨온 그림자를 마주할 것이고, 그 그림자가 사실은 당신의 가장 큰 힘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형태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당신의 속도로, 급할 것 없습니다. 이 여정은 평생의 여정이며 오늘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변화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목소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오라고 말해도 괜찮다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선택해도 괜찮다고, 이제는 당신답게 살아도 괜찮다고, 우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아니오를 삼킨 날을 기억하시나요? 아마도 아주 어릴 적 일이었을 겁니다. 너무 어려서 기억조차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3살이나 4살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원했고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말했죠. 착한 아이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순종하는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라고. 그날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아주 작고 미세한 균열이었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은 배웠습니다. 내 진짜 감정을 표현하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내 진짜 욕구를 드러내면 거부당한다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결정했습니다. 진짜 나를 숨기기로, 사람들이 원하는 내가 되기로.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페르소나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위해 쓰는 얼굴, 한국 사회에서 자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 페르소나는 특히 두껍고 견고합니다. 우리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눈치를 보고 분위기를 읽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미덕인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튀지 마라. 남들에게 피해 주지 마라.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이 메시지들은 당신의 무의식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완벽한 페르소나를 만들어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 항상 긍정적인 태도, 항상 협조적인 자세. 당신은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신의 진짜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화가 나는 당신, 슬픈 당신, 거절하고 싶은 당신,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은 당신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것들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어둠 속으로 밀려났을 뿐입니다. 당신의 무의식 속 가장 깊은 곳, 윤기 그림자라고 부른 그곳으로.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든 면입니다. 우리가 나쁘다고, 잘못되었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모든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융기 발견한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부정적인 것들의 저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가장 큰 힘과 잠재력도 함께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억압해온 것들을 말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능력,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능력, 이것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능력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들을 그림자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당신은 타인의 요구 앞에서 무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40살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셨고 남편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으며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친구들이 부탁하면 언제나 달려갔고 직장에서도 가장 협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정말 착하다고, 성격이 좋다고.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갔고 의사는 우울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진짜 자신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자신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먼저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채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상담사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아니오라고 말했나요?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아마도 한 번도 제대로 아니오라고 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억압되어 있던 수십 년의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가 억압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감정들, 표현하지 않는 욕구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무의식 속에서 계속 축적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면 그것은 우울증으로, 불안으로, 신체 증상으로 터져 나옵니다. 윤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실제 현실입니다. 당신이 억압한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썩어가며 우울증이 됩니다. 당신이 표현하지 못한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에 축적되어 만성 통증이 됩니다. 당신이 말하지 못한 아니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당신을 텅 빈 껍데기로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억압된 것들을 다시 의식으로 가져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반쪽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자 통합의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억압해 왔는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직접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시야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투사를 통해서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특성들, 특히 강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특성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당신을 극도로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들을 참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만 행동하는 사람들. 당신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근 묻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강한 반응을 보이는가? 단순히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 특성이 당신 자신의 억압된 욕구를 건드리기 때문인가? 당신도 사실은 때로는 이기적이고 싶은 것은 아닌가? 당신도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고 싶은 것은 아닌가?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때 강한 분노를 느끼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바로 투사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특성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고 그들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확인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융의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 당신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이 평생 거부해온 특성들이 사실은 자신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때로는 이기적이고 쉽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거절하고 싶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그림자 통합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의 어두운 면도 당신의 일부라는 것을, 그것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막힙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것을 나쁜 것으로 제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슬픈 것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은 것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과 욕구입니다. 이것들이 있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억압할 때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억압된 분노는 수동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억압된 슬픔은 만성 우울로 나타납니다. 억압된 거절은 번아웃과 탈진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건강하게 인정하고 표현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표현입니다. 이제 당신은 억압해온 것들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거절이 아니어도 됩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할 때 정말 피곤하다면 다음에 만나자고 말하는 것. 직장 동료가 부탁할 때 지금은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가족이 요구할 때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이런 작은 아니오들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엄청난 죄책감이 몰려올 것입니다.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내가 이기적이 된 것 같다고.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평생 조건화된 반응일 뿐입니다. 실제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었거나 이기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정당한 경계를 설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했던 일들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당신을 더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이상한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사람들도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불편해 할 것입니다. 특히 당신의 예스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 당신을 사랑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사랑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해주는 것들이었을까요? 진정한 관계는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진실할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가면을 벗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역할의 교환일 뿐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 역할을 하고 그들은 당신의 관대함을 이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윤근 개성화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사회가 원하는 모습, 부모가 원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핵심은 바로 그림자 통합입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통합할 때 당신은 더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쪽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면을 포용하게 됩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주는 것과 받는 것, 예스와 아니오, 이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더 자기 자신이 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진실한 모습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가면 뒤에 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연결은 오직 진실한 자아들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깊이 연결되었다고 느꼈던 순간들을 말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가장 취약했던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완벽한 척하지 않았던 순간들, 당신이 진짜 감정을 보여주었던 순간들, 그 순간들의 진정한 친밀감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가장 외로웠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아무도 진짜 당신을 보지 못했던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 가면과 상호작용했던 순간들, 그 순간들의 공허함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연결을 갈구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연결은 오직 진실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당신을, 때로는 실수하는 당신을,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 당신을,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림자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자신의 일부를 억압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문화적, 사회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집단주의 문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선시되었습니다. 가족, 공동체, 사회의 조화가 개인의 욕구보다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함께 극복할 수 있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집단주의의 그림자는 개인의 억압입니다.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은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개인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겨야 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개인은 자신의 필요를 무시해야 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이 압력은 더 컸습니다. 좋은 딸,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는 것. 희생과 헌신이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자기 주장은 이기심으로 보였습니다. 자기 돌봄은 사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인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돌봄이 이기심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과 몸은 아직 오래된 프로그래밍을 따릅니다. 수십 년 동안 조건화된 반응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오래된 패턴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인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진실에 충실할 것인가, 쉬운 예스를 말할 것인가, 아니면 필요한 아니오를 말할 것인가. 그리고 매번 당신이 새로운 선택을 할 때마다 당신은 조금씩 변합니다. 신경회로가 재구성됩니다. 새로운 패턴이 형성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편안하다는 것을. 융은 중년기를 인생의 전고라고 불렀습니다. 삶의 전환점. 우리가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것에서 내면 세계를 탐험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시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위기를 경험합니다. 중년의 위기라고 불리는 것. 하지만 융은 이것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보았습니다. 35세에서 65세 사이 우리는 특별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성취했고 역할을 수행했고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묻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부인가? 내 인생은 이것뿐인가?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들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표면적으로 살 수 없다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삶을 살 수 없다고, 이제는 진짜 자신을 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이 여정의 핵심은 바로 그림자 통합입니다. 당신이 평생 억압해온 것들을 되찾는 것, 당신이 버렸던 자신의 부분들을 다시 모으는 것, 당신이 잃어버렸던 진정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 후반부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림자 통합은
당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도 친절해야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고갈시키지 않는 선에서 베풀어야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일 때만 말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융기 말한 자기 셀프란 바로 이 중심입니다. 모든 대립을 포함하고 조화시키는 중심, 빛과 어둠, 주는 것과 받는 것, 연결과 독립, 이 모든 것의 균형점, 그리고 이 중심에서 당신은 진정한 힘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지키는 힘, 자신의 진실을 말하고 그것을 견뎌내는 힘,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채우는 힘. 이 힘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요합니다. 확고하지만 부드럽습니다. 단호하지만 자애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된 자아의 힘입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빛과 통합시킨 사람의 힘입니다. 당신이 이 힘을 가질 때 관계는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승인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을 팔지 않습니다. 당신은 온전한 자신으로 서 있고 사람들은 그 진정성에 끌립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덜 필요로 할수록 사람들은 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덜 매달릴수록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진짜 당신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선택에 의한 관계, 의존이 아니라 상호성, 이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그림자 통합은 또한 당신의 창조성을 깨웁니다. 융은 그림자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억압한 모든 감정, 모든 욕구, 모든 가능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해방시킬 때 그 에너지는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갑자기 당신은 새로운 열정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꿈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당신은 창조하고 싶어집니다.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억압되었던 당신의 생명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기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경력을 추구하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중년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아가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림자가 통합되면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외롭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를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오래된 역할에 의존해왔던 사람들은 저항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예전처럼 돌아오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다시 오래된 자아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자아로 계속 나아갈 것인가? 이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의 진정성은
다른 사람들의 진정성을 불러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면 전체 가족 시스템이 변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오래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새로운 방식으로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더 건강한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당신이 항상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배웁니다. 그들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나쁘다고 배웁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기대가 더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당신이 변할 때 당신은 아이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자기 존중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건강한 경계가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이것이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파트너와의 관계도 변할 것입니다. 많은 관계들이 역할의 고정된 패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는 사람, 한 사람은 받는 사람, 한 사람은 강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한 사람, 한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은 의존하는 사람. 이런 패턴들은 편안할 수 있지만 진정한 친밀감을 막습니다. 당신이 변하기 시작하면 이 패턴들이 흔들립니다. 파트너는 혼란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관계가 진정한 사랑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것은 적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고 진실한 관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그 관계가 오직 당신의 희생 위에서만 유지되었다면 그것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깨달음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한 사람의 자아 말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 사람 모두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지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슬픔을 경험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슬픔, 진짜 자신으로 살지 못한 시간에 대한 슬픔,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에 대한 슬픔, 이 슬픔을 느끼는 것을 허락하세요. 그것을 억압하지 마세요. 슬픔은 치유 과정의 일부입니다. 융근 말했습니다. 신경증은 피하지 못한 고통을 대신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슬픔을 슬퍼하지 않을 때 그것은 증상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분노를 표현하지 않을 때 그것은 우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진짜 감정들을 느끼고 표현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울고 싶으면 우세요. 화가 나면 그 분노를 인정하세요. 슬프면 그 슬픔을 느끼세요. 이것들은 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들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감정적으로 마비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슬픔과 함께 당신은 분노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을 이용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 대한 분노. 왜 나는 더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참았을까? 이 분노도 타당합니다. 그것을 느끼세요.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게 하지는 마세요. 분노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파괴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변화의 연료로 사용하세요. 새로운 삶을 만드는 힘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용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섣부른 용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모든 감정을 느낀 후에 그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 자신을 용서하는 것.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자원과 인식으로 이제 당신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림자 통합은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당신은 한 층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그러면 다음 층이 드러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통합합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그림자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진정한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찾으세요. 당신의 여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당신의 투쟁을 공유하세요.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세요. 우리는 함께일 때 더 강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전기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습니다. 깊은 정서적 유대. 하지만 진정한 정은 건강한 경계 위에서 피어납니다. 서로의 희생 위에 세워진 관계는 전기 아니라 의존입니다. 진정한 정은 서로가 온전한 개인으로 서 있을 때 그 독립성 위에서 선택하는 연결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당신이 고갈되지 않았을 때 당신은 진심으로 베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억지로 주지 않을 때 당신의 선물은 더 가치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서 줄 때 그것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니오는 당신의 예스를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당신이 언제든지 예스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예스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의 예스는 진짜가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예스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림자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통합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실천해야 합니다. 매일 작은 선택들을 통해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오래된 습관은 강력합니다. 당신은 넘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수할 때마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당신은 깨닫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당신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을, 당신이 더 평화롭다는 것을, 더 진실하다는 것을, 더 살아있다는 것을 사람들도 알아차립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 뭔가 달라졌어요. 더 밝아 보여요. 더 자신감 있어 보여요. 그들은 정확히 무엇이 변했는지 말할 수 없지만 그들은 느낍니다. 당신이 더 당신답게 되었다는 것을. 이것이 그림자 통합의 마법입니다. 당신이 어둠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빛은 더 밝아집니다. 당신이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당신은 더 완전해집니다. 당신이 약함을 드러낼 때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모든 것이 역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삶의 진실입니다. 융은 평생을 무의식 탐구에 바쳤습니다. 그는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빛과 어둠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선과 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주는 것과 받는 것, 사랑과 분노, 연결과 독립을 필요로 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듭니다. 완전한 인간, 통합된 인간, 그리고 이 통합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발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단지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자기 인식에서 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깊이 알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자비로울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는 것. 모든 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을 통합하는 것. 더 이상 누군가가 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리고 이 성숙함에서 당신은 새로운 자유를 발견합니다. 더 이상 타인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는 자유.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하는 자유. 이 자유는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은 책임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선택에 책임을 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소유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소유합니다. 당신의 선택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에서 진정한 힘이 옵니다.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면의 힘.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힘.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개성화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진정한 자기 셀프가 되는 것.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지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 배우자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녀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살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진실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돌볼 수 있고 그들을 위해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 강요가 아니라 자유로운 결정, 그리고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할 때 당신의 사랑은 더 진실해집니다. 당신의 돌봄은 더 의미 있어집니다. 당신의 희생은 더 가치 있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나요? 진정한 자신이 될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나요? 아니오라고 말할 준비가 되었나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변화는 항상 두렵습니다.
미지의 것은 항상 불안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방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무언가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다면 왜 지금이 아닐까요? 왜 오늘이 아닐까요? 당신은 내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 순간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하세요.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상황, 당신이 당신 자신을 우선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기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실천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주목하세요. 처음에 불편함 너머를 보세요. 죄책감 너머를 보세요. 두려움 너머를 보세요. 그 아래에 당신은 무언가 다른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해방의 느낌, 진실의 느낌,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으로 숨쉬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당신은 이 여정에서 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상담사를 찾으세요. 지지그룹에 가입하세요. 당신의 여정을 이해하는 친구들과 이야기하세요. 책을 읽으세요. 배우세요. 성장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은 수십 년의 패턴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좌절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오래된 습관으로 돌아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하루씩, 하나의 아니오씩.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장 어려운 부분을 했습니다. 당신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당신은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계속 걸어가세요.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진실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그림자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진정한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쩌면 오늘부터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당신은 뒤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당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될 것입니다. 온전히, 완전히, 진실하게.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이었다는 것을,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것을 찾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 힘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행동에서 옵니다. 그러니 나가서 살아보세요. 당신의 진실을 살아보세요. 당신의 아니오를 말해보세요.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해보세요. 당신 자신이 되어보세요. 세상은 당신의 진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또 다른 가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완벽한 페르소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짜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빛과 어둠을 모두 가진, 당신의 강함과 약함을 모두 가진 온전한 당신을,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여정을 신뢰하세요. 당신의 진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완벽하지 않은 채로, 그림자를 가진 채로,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채로.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대로.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살 가치가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진짜 당신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여정에 축복을 보냅니다. 당신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찾게 될 자유를 축하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큰 선생님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완전함으로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무한히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당신을.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만남은 없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움직였다면, 만약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것을 따라가세요. 당신의 직관은 당신을 결코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삶의 시작, 당신의 진정한 자유의 시작, 당신의 온전함의 시작.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성을, 당신의 진실을, 당신의 온전한 존재를 이제 나가서 그것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당신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당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그리고 알아두세요. 당신이 이 길을 걸을 때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당신의 진정성은 전염됩니다. 당신의 용기는 다른 사람들을 고무시킵니다. 당신의 변화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씩, 한 아니오씩, 한 진실한 순간씩.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작은 용기들의 축적. 개인들이 진정한 자신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 그림자를 통합하고 온전함을 살아가는 것. 당신은 그 일부입니다. 당신은 그 변화의 물결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자신을 버리지 마세요.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당신의 진실은 가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호성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 사람 모두가 온전할 수 있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니오도 포함합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의 예스는 의미를 갖습니다. 당신이 경계를 가질 수 있을 때 당신의 친밀함은 깊어집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일 수 있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윤기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이 그림자 통합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의 비밀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의 여정이 당신을 진정한 자신에게로 인도하기를, 당신의 용기가 당신을 자유로 인도하기를, 당신의 사랑이 당신을 온전함으로 인도하기를, 그리고 당신이 그 여정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같은 길을, 같은 진실을 향해.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만약 당신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댓글에를 남겨주세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에게 알려줍시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함께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실이 다른 누군가에게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어둠을 지나 빛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가면에서 진정성으로.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있는 그대로.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조건 없이. 이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세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합니다.